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형적인 압박 타이밍과 중원 간격 싸움의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헤라클레스는 일선 압박 타이밍이 느려서 중원 공간이 쉽게 노출되고 세컨드 지역에서 대응이 늦다. 반면 지볼레는 은바요의 빠른 움직임과 코스턴스의 결정력으로 하프라인 이후 전개가 매끄럽다. 그리고 오스팅의 측면 전환 플레이는 상대 수비 라인을 넓히며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지볼레가 템포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헤라클레스는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결국 전방 압박의 정확도와 전환 속도에서 앞서는 지볼레가 경기의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라클레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로나 베로나는 3, 5, 2 전형으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며 초반 템포를 끌어올리는 팀이다. 지오바네는 활동량이 풍부해 전방에서 압박의 첫 단추를 끼우지만 체력 소모가 빠르고 후반으로 갈수록 움직임이 둔해진다. 브라다리치는 좌측 윙백으로 넓은 폭을 커버하지만 복귀 속도가 늦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세르다르는 중원에서 빌드업의 중심이지만 전방 압박 이후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커버 범위가 좁아진다. 그래서 전방 압박이 끊기면 세컨드 라인이 비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 구간을 상대에게 내줄 경우 단 한 번의 중거리 슈팅으로도 경기 흐름이 바뀔 위험이 크다. 결국 베로나는 초반 압박의 강도는 높지만 뒷라인 커버와 체력 유지에서 불안 요소가 많다. 전술적 완성도보다 투지로 버티는 형태라 강팀 상대로는 균형이 쉽게 깨지는 패턴을 반복한다. 인터밀란 인터밀란은 같은 3, 5, 2 전형이지만 구조의 완성도와 압박 전환의 타이밍이 확실히 다르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전방 압박뿐 아니라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이 탁월하다. 그가 볼을 소유하는 순간 튀랑이 반대편에서 수직 침투를 시도하며 상대 수비 간격을 벌린다. 바렐라는 중원에서 라인을 쪼개며 전진 패스를 찔러넣는 타이밍이 정확하다. 이 세 명이 중심이 되는 인터밀란의 전진 템포는 단숨에 하프라인을 돌파할 만큼 강렬하다. 특히 바렐라가 베로나의 세컨드 라인 비는 구간을 점령하면 중거리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또한 후방 빌드업 구간에서도 인터밀란은 볼을 돌리며 상대의 압박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결국 압박을 유도한 뒤 한 번의 방향 전환으로 공간을 열어버리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방 압박과 뒷공간 관리의 싸움이다. 베로나는 초반 압박 강도가 높지만 세컨드 라인이 비는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된다. 지오바네와 브라다리치의 체력 소모가 누적될수록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고 세르다르의 커버 범위도 좁아진다. 반면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의 전진 움직임과 튀랑의 침투, 바렐라의 중거리 패스 전환으로 상대 간격을 끊는다. 특히 베로나가 전방 압박에 실패하면 인터밀란은 즉시 전환 플레이를 통해 뒷공간을 파고들 것이다. 이 구간에서 바렐라의 롱레인지 한 방이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력전으로 가는 구도에서 조직력과 전환 속도 모두 인터밀란이 우위에 있다. 베로나가 초반 기세를 유지하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의 주도권은 인터밀란이 가져갈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베로나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세컨드 라인의 커버 능력이 승패를 결정짓는 구도다. 레반테는 500 기반으로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도 탈압박 후 빠른 전환으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릴 것이다. 특히 파블로 마르티네즈가 볼을 잡는 순간 로저 브루게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진 타이밍을 맞춘다면 공격 루트가 즉시 열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셀타비고는 전방 침투 이후 세컨드 라인이 늦게 복귀하며 중원 압박의 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역습 상황에서 레반테의 속도에 대응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반 로메로는 제공권뿐 아니라 볼을 지켜내며 이선 진입 시간을 벌어주고 브루게는 측면으로 빠르게 빠져 공간을 넓힌다. 그 틈에 마르티네즈가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면 셀타비고의 수비 블록은 쉽게 무너질 것이다. 특히 상대가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 역습 타이밍을 맞추면 레반테는 한두 번의 전진 패스로 골문까지 직선 접근이 가능하다. 셀타비고는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후방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 라인의 커버 미숙으로 인해 공간 노출이 커진다. 그래서 레반테가 전반 중반 이후부터 점차 역습 주도권을 잡으며 경기 리듬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속도, 타이밍, 밸런스에서 한 발 앞서는 레반테가 홈에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시나리오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반테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공략 완성도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흐로닝어는 반 베르엔의 침투 타이밍이 완벽하게 살아나며 트벤테의 느슨한 수비 간격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다. 타의 전진 패스가 이 침투 움직임과 맞물릴 경우 박스 안에서 여러 차례 유효 슈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트벤테는 전환 구간에서 미드필더 간 간격이 벌어지고 윙백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렇지만 트벤테의 공격 전환 자체는 빠르기 때문에
크로닝원이 라인 밸런스를 잃는 순간 반격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래도 전체적인 경기 운영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 크로닝원의 안정감이 더 돋보인다. 결국 크로닝원이 템포를 조절하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승부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크로닝원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개 속도 차이가 모든 것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 스파르타가 빌드업을 길게 가져가면 알크마르는 미난스의 전환 패스로 곧장 역리듬을 만든다. 스파르타가 라인을 올려 전진 배치를 시도하면 알크마르는 사디크의 측면 스위칭으로 뒷공간을 공략한다. 반대로 스파르타가 라인을 내리면 알크마르는 이선의 짧은 패스 순환으로 블록 사이 레이어를 파고든다. 스파르타의 세컨드볼 회수 지연은 알크마르의 2차 가담을 허용하는 구조다. 그래서 코너 근처에서의 리사이클 상황이 알크마르 쪽에 더 많이 쌓일 것이다. 스파르타가 템포를 올리려면 토른스트라의 전개 시간을 줄이고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을 앞당겨야 한다. 하지만 그 경우라도 전환 상황에서의 후방 커버가 느려 역습 차단 성공률이 낮다. 알크마르는 전후반 내내 패스 속도를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리커버리 속도로 상대 템포를 끊을 것이다. 특히 미난스 사디크 혹은 미난스 페럿의 세컨드 라인 침투 패턴이 결정적인 분기점을 만들 전망이다. 세트피스 국면에서도 알크마르는 세컨드볼 대처가 조직적이라 실점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스파르타가 얻는 기회는 주로 전환 실수나 파울 유도에 기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의 이점으로 초반 압박 강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유지력이 문제다. 결국 템포 유지와 라인 간격 관리에서 앞서는 쪽은 알크마르다. 후반 60분 이후 경기 흐름이 완전히 기운 상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파르타 로테르담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웨스트햄. 포메이션은 3-4-1-2이며 수비라인 간의 간격 유지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필크로크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경합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전방 압박 가담이 부족해 전환 속도가 느리다. 제로드 보에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공격 전환의 핵심 축을 맡고 있지만 측면으로 빠졌을 때 중앙 지원이 느려지는 문제가 있다. 루카스 파케타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인 패스 능력이 뛰어나지만 후방 빌드업 시 전개 속도가 끊기기 쉽다. 그래서 웨스트햄은 중앙 수비 삼각형 간의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라인 근처에서 상대의 라인 브레이킹 패스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후방 커버링 타이밍이 어긋나면 일시적으로 1대1 수비 상황이 발생하며 세컨드 지역에서 실점 위기를 자주 허용한다. 최근 경기에서도 라인 유지 실패로 인해 전반 후반 모두 리스크가 반복되는 패턴이 확인되고 있다. 뉴캐슬. 포메이션은 4-3-3이며 엘랑가의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반스의 침투 타이밍이 공격 핵심이다. 엘랑가는 측면에서의 첫 터치가 빠르고 공간이 생기는 순간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찬스를 만든다. 반스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며 파이널 서드에서의 슈팅 타이밍이 날카롭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방 전환 패스 모드에서 안정감을 보여주며 세컨드볼 회수 후 즉시 공격으로 연결한다. 특히 뉴캐슬은 전환 속도가 빠르고 압박을 회피하는 순간 공격의 리듬이 한층 빨라진다. 엘랑가와 토날리가 동시에 하프라인 뒤를 침투할 때 웨스트햄의 불안한 3백 구조는 즉시 흔들릴 것이다. 또한 중원에서의 전환 타이밍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면 뉴캐슬은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골문을 위협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라인 유지력과 침투 타이밍의 싸움이다. 웨스트햄은 3백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압박이 실패하는 순간 뒷공간이 노출된다. 뉴캐슬은 이를 정확히 노리고 토날리의 전진 패스와 엘랑가의 침투 속도로 상대의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웨스트햄의 좌우 센터백 간 커버링 타이밍이 느릴 경우 반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곧 득점 찬스로 이어질 것이다. 웨스트햄이 전진 수비를 유지할수록 뉴캐슬의 속도감 있는 공격은 더욱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 뉴캐슬이 경기 주도권을 점차 가져갈 흐름으로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웨스트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 포메이션은 3-4-3이며 볼 점유를 기반으로 하프 스페이스 활용에 능한 팀이다. 모이스키는 중앙뿐 아니라 측면으로 빠져드는 움직임으로 전방의 유연성을 만들어낸다. 그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 순간 피오렌티나의 템포는 한층 빨라진다. 구드문드손은 좁은 공간에서도 볼 컨트롤이 탁월하며 이 선에서 전진 패스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파지올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볼 순환을 담당하며 순간적인 전방 전환으로 리듬을 주도한다. 결국 피오렌티나는 하프라인을 중심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고 상대 수비를 넓게 벌리는 공격 구조를 가져간다. 특히 킨과 구드문드손의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이 맞물리면 레체의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이 쉽게 흔들릴 것이다. 이 전개가 살아나면 피오렌티나는 박스 근처에서 완성도 높은 마무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레체. 포메이션은 4-3-3이며 후방 빌드업 시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가 지나치게 낮다. 이로 인해 전진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중원에서 볼 흐름이 끊기기 쉽다. 카마르다는 타깃형 플레이에 능하지만 지원 라인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테테 모렌테는 좌우 전환 타이밍을 잡으려 하지만 상대 압박이 빠르면 패스 선택이 제한된다.
라마다니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안정적인 커버링은 보여주지만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로 인해 레체의 빌드업은 후방에서 정체되는 구간이 많고 공격 템포가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결국 측면 돌파 외에는 뚜렷한 공격 루트가 형성되지 못하며 중원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하프스페이스 장악과 전진 템포 유지력의 대결이다. 피오렌티나는 킨과 구드문드손을 중심으로 중원과 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리듬을 빠르게 가져간다. 반면 레체는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내려가며 연결이 끊기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피오렌티나는 중원 압박을 강화하며 상대 전개를 초반부터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모이스킨의 하프스페이스 움직임은 레체의 수비 밸런스를 붕괴시키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 전술적 구조 차이로 인해 피오렌티나가 경기의 흐름과 템포를 모두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피오렌티나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측면 밸런스와 반대 전환 타이밍의 싸움이다. 피사는 좌측 풀백 마이스터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불안해 수비 전환 시 조직력이 흔들린다. 그 결과 상대는 하프라인 뒤 공간을 쉽게 공략할 수 있다. 토리노는 이를 놓치지 않고 블라시치의 반대 전환으로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블라시치가 좌측 압박을 유도한 후 반대편으로 정확한 전환 패스를 시도하면 피사의 우측 수비 라인은 순식간에 흔들린다. 지오반니 시메오네는 이 타이밍에 맞춰 중앙에서 침투하며 마무리까지 이어갈 확률이 높다. 카사데이는 중원에서 세컨드볼을 회수하며 공격의 2차 전개를 완성한다. 피사는 측면 밸런스가 불안정하고 미드필더 간 거리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압박 효율이 낮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토리노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토리노의 반대 전환과 중원 템포 조절이 경기 전체의 리듬을 주도할 것이다. 반면 피사는 수비 전환이 느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집중력 붕괴가 예상된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 밸런스, 전환 타이밍 모두에서 토리노가 우세한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리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라인 간격과 전환 속도의 싸움이다. 스타드레는 3백 사이의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공간이 생기며 그 틈을 스트라스부르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파니첼리와 파이스가 그 타이밍을 읽고 침투하면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골문이 바로 노출된다. 스트라스부르는 전환 템포가 빠르고 공격의 방향 전환이 매끄러워 상대 수비를 흔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스타드레는 빌드업 과정에서 템포 조절이 어긋나며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고 전방으로의 결정적인 패스가 제한된다. 특히 측면 수비 간격이 벌어질 경우 스트라스부르의 이선 침투를 제어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라인 컨트롤 능력에서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 흐름은 스트라스부르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타드렌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중원 간격 관리의 싸움이다. 켈르는 마르테를 중심으로 전방으로의 패스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상대 중원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카민스키는 하프스페이스에서 타이밍을 읽는 감각이 탁월하며 빌터와의 연계로 득점 루트를 만든다. 함부르크는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전진 압박이 끊기고 세컨드볼을 잃는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버티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켈른의 전환 템포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켈른은 전방 압박 이후 빠른 전환으로 3선의 간격을 흔드는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때 빌터가 수비수를 끌어내면 카민스키가 뒷공간을 침투해 찬스를 마무리하는 장면이 유력하다. 마르텔이 중거리 시도로 압박을 분산시키면 함부르크는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함부르크는 전진 압박이 무너지면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앉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켈른의 전술 완성도가 승부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켈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좌우 스위칭의 속도 차이가 승부의 핵심이다. 알라베스는 전환 타이밍이 느려 공격 리듬이 끊기며 상대에게 수비 정렬 시간을 내준다. 그에 반해 에스파뇰은 페페 밀라를 중심으로 빠른 방향 전환과 간결한 연결로 템포를 유지한다. 밀라가 방향을 틀어주는 순간 측면의 하비 푸아도가 박스 근처에서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로베르토 페르난데스가 하프라인 아래에서 균형을 잡으며 중원 템포를 안정적으로 이어간다. 알라베스는 전개 과정에서 리듬을 찾지 못하고 공격과 수비 전환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끊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에스파뇰이 주도하며 후반에 들어서도 템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페페 밀라의 전환 타이밍과 푸아도의 돌파각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순간 경기의 균형은 기울어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라베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공격 전개에서 리듬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프라인을 넘기는 과정에서 볼순환이 느리고 침투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공격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된다. 위트레트는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불안정하고 네이메어는 중앙 빌드업에서 속도감이 떨어진다.
결국 두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조심스러운 운영이 이어질 것이고 서로의 약점을 먼저 드러내지 않으려는 탐색전 양상이 짙을 것으로 보인다. 양팀 모두 득점 확률이 낮은 흐름 속에서 결국 미세한 균형이 경기 끝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한쪽의 뚜렷한 주도권보다는 밋밋한 전개 속에 무득점 혹은 1 수준의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랑스가 경기의 템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공격진의 움직임과 중원의 패스 전개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로리앙은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중원 압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점유율 확보가 어렵다. 랑스는 전방 압박 후 빠른 측면 전환으로 로리앙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것이다. 토벤과 신라의 좌우 전환이 매끄럽게 이어진다면 하프 스페이스를 완벽히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로리앙은 수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역습 대비가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결국 랑스의 지속적인 볼 점유와 전진 압박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틀어줄 것이다. 특히 홈의 심리적 우위까지 더해져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안정적인 승리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랑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릴은 하랄손을 중심으로 한 중원 전진 구조를 완성하며 점유율과 공격 전환 모두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하랄손이 앙제의 미드필더 간 간격을 빠르게 파고들면 박스 앞에서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다. 앙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내려가면서 공간이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이 틈을 릴리 놓칠 리 없다. 이가마네와 코레이아의 움직임이 결합되면 전진 템포가 경기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다. 또한 릴은 홈에서 템포 조절 능력이 탁월하며 상대의 체력 저하 타이밍을 정확히 읽고 승부를 걸어온다. 결국 앙제는 템포 유지에 실패할 경우 후반부 집중력 붕괴로 연속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릴의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은 앙제의 구조적 약점을 정조준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낭트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메스의 수비 라인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모하메드의 제공권과 레프낭의 전원 패스가 결합되면 메스의 중앙 수비가 견디기 어렵다. 홈에서의 낭트는 심리적 안정감이 크고 팀 전반의 템포 유지 능력이 탁월하다. 반면 메스는 수비 간격 붕괴와 중원 압박 실패로 인해 경기 흐름을 제어하기 어렵다. 그래서 낭트가 초반부터 점유율을 확보하며 공격 주도권을 완전히 줄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메스의 체력 저하가 심화되고 세컨드볼 회수에서도 열세가 예상된다. 전술 밸런스, 압박 강도, 심리적 안정감까지 종합하면 낭트가 확실히 한 수위다. 결국 홈팬들의 분위기 속에서 낭트의 공격이 점점 매끄럽게 풀릴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낭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형적인 압박 완성도와 전환 속도의 대결이다. 툴루즈는 소호어를 중심으로 짧은 역습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고 보호와 마그리가 공수 전환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다. 르아브르는 수비 블록이 정돈되어 있으나 하프라인 앞쪽에서 압박이 약해 툴루즈의 미드필더들이 쉽게 전진할 수 있다. 그래서 전반부터 툴루즈가 볼 점유와 템포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르아브르는 롱볼 위주의 공격이 주를 이루며 세컨드 찬스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격 전개가 막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툴루즈가 라인 간격을 좁히며 하프라인에서부터 전방 압박을 지속한다면 르아브르의 빌드업은 초반부터 무너질 수 있다. 홈에서의 템포 유지력, 전원 속도, 그리고 중원 압박의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툴루즈가 흐름을 지배할 확률이 높다. 결국 경기의 균형을 깨는 첫 장면은 소우어의 인터셉트 이후 짧은 역습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툴루즈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맨시티. 포메이션은 4-1-4-1이며 홀란드는 여전히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으로 팀의 마무리를 책임진다. 그는 수비수와의 1대1 경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한 번의 터치로 슈팅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도쿠는 전방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내는 드리블 돌파형 자원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침투에서 위협적이다. 필포드는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패스 템포를 조절하고 볼이 빠르게 순환되도록 중심을 잡아준다. 맨시티는 중원에서의 전개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상대의 수비 라인이 내려가면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 특히 도쿠가 2선과 3선 사이의 간격을 파고들 때 중원 압박이 느슨한 팀은 금세 무너진다. 그래서 맨시티의 공격은 단순히 점유율이 아니라 라인 붕괴를 유도하는 구조적 압박으로 완성된다. 결국 이들의 전진 패스 템포와 드리블 타이밍은 상대가 수비 블록을 완성하기 전에 찬스를 만드는 핵심이 된다. 본머스. 포메이션은 4-1-4-1이며 에바니 우송은 빠른 움직임으로 수비 뒷공간을 노리지만 압박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영향력이 줄어든다. 세메뉴는 전방에서 수비를 끌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홀딩 플레이가 길어지면 중원과의 연결이 단절된다. 테버니어는 킥 정확도와 크로스 타이밍이 좋지만 팀 전체 템포가 밀리면 공격 가담 타이밍이 늦어진다.
이 팀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깊게 내려가며 2선과 3선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잦다. 그래서 중원 압박이 무너지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진다. 결국 수비 전환이 늦어지고 상대의 전진 드리블에 쉽게 공간을 내주는 구조다. 특히 강팀 원정 시에는 선수들이 전반부터 위축된 경기 운영을 보이며 공격 전환 과정에서 템포를 잃는 경우가 많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라인 간격이 더욱 벌어지고 실점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형적인 점유율 지배형 팀 vs 라인 간격 불안 팀의 구도다. 맨시티는 도쿠와 포든이 중심이 되어 전방으로의 드리블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고 홀란드는 이를 마무리하는 완성형 루트를 책임진다. 반면 본머스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깊게 내려가면서 이선 압박이 풀리고 그 틈을 도쿠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맨시티가 점유율과 템포 모두를 장악하며 중원에서의 공간 활용으로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것이다. 결국 본머스는 수비 라인 유지가 무너지는 순간 실점으로 직결되는 위험한 흐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시티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체력 유지와 전환 속도의 싸움이다. 볼프스부르크는 초반 압박은 견고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압박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호펜하임은 이 시점을 정확히 노린다. 아슬라니의 중원 전개와 램펄의 측면 돌파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교체 카드인 베브와 프레멜이 마무리 국면을 장악한다. 결국 체력의 균열이 경기 흐름을 갈라놓을 것이고 후반 70분 이후의 집중력 차이가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후반 운영과 교체 타이밍에서 앞서는 호펜하임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프스부르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공간 인식과 중원 템포 유지력의 차이로 결과가 갈릴 것이다. 파르마는 미드필더들의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 루트가 단절되고 전환 과정에서 상대의 압박에 쉽게 말린다. 반면 볼로냐는 오르솔리니와 오드가르드가 중심을 잡으며 템포를 빠르게 전환하고 임모빌레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주도하는 팀은 볼로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파르마는 중원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 특히 전진 타이밍이 어긋나는 파르마의 미드필더 라인을 볼로냐가 파고든다면 수비 라인이 정비되기도 전에 실점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결국 템포 조율과 전환 완성도에서 앞서는 볼로냐의 공격이 파르마의 수비 구조를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르마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짧은 패스 전환과 점유 중심의 공격 전개를 펼친다. 레반도프스키는 여전히 골문 앞에서 높은 결정력을 보여주며 세컨드 지역에서의 마무리 감각이 탁월하다. 페드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의 타이밍을 동시에 가져가는 선수로 경기 리듬의 중심을 담당한다. 그의 볼터치는 압박을 이겨내는 유연함이 있고 한두 번의 방향 전환으로 상대 라인을 무너뜨린다. 페란 토레스는 측면 돌파와 컷인 패턴으로 박스 근처에서 활로를 만들며 레반도프스키와의 연계가 활발하다. 바르셀로나는 점유율 60% 이상을 유지하며 짧은 패스로 상대의 압박 라인을 서서히 끌어내는 구조를 선호한다. 후방 빌드업에서 중원으로 이어지는 패스 루트가 매끄럽고 전진 시 공간 창출 능력이 탁월하다. 특히 홈에서는 템포를 높이다가도 상황에 따라 느리게 조절하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주도하는 전형적인 스페인식 운영을 보여준다. 엘체. 엘체는 3-4-1-2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탈압박 상황에서 백패스 빈도가 높다. 이로 인해 공격 전환 템포가 느려지고 전진 의지가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라파미르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팀의 빌드업이 늦어 그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 헤르만 발레라는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지만 수비 가담 비율이 높아 공격 집중도가 떨어진다. 멘도자는 중원에서 볼 백업을 담당하나 과감한 전진 패스보다 안전한 선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엘체는 볼을 오래 소유하지만 위험 지역으로의 전개가 제한되고 상대의 압박을 받으면 쉽게 후퇴한다. 이런 전개 구조에서는 바르셀로나의 전진 압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가 어렵고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력이 흔들리는 문제가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점유율과 전진 템포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엘체는 탈압박 후 백패스가 많아 전진 리듬이 끊기지만 바르셀로나는 페드리를 중심으로 과감한 전진 패스를 시도한다. 그의 볼 운반 능력이 살아날 경우 엘체의 미드필더 라인은 공간을 커버하지 못할 것이다. 레반도프스키는 박스 안에서 한 번의 터치로 슈팅각을 만들며 상대 수비를 계속해서 흔들 것이다. 페란 토레스의 측면 침투는 엘체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뒤로 처지는 순간 강력한 돌파 루트로 작용한다. 바르셀로나는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탈압박 루트를 차단하며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안정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엘체는 템포가 느리고 전진 루트가 제한돼 공격 전환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결국 점유율 싸움에서 바르셀로나가 압도하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C 밀란.
AC 밀란은 3-5-2 전형을 바탕으로 중앙 밀집도를 높이며 모드리치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모드리치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박스 근처에서는 예리한 스루패스로 찬스를 만든다. 히메네스는 전방 압박 시 첫 번째 압박 트리거 역할을 수행하며 상대 빌드업 루트를 차단한다. 플리식은 양쪽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 조절로 공격의 폭을 넓힌다. 특히 플리식과 모드리치의 호흡은 세밀한 공간 침투에서 빛을 발한다. 밀란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은 전환 속도와 방향 전환이 빠르며 후방 빌드업이 안정적이다. 후방 3백은 좌우 폭을 유지하며 필요시 윙백이 중간 블록으로 좁혀 들어가 수비 안정성을 높인다. 그래서 경기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전환 시 폭발적인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하프라인 근처에서 모드리치가 상대 압박을 끌어내며 그 틈을 이용한 플리식의 침투가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S 로마 AS 로마는 3-4-3 전형으로 운영되지만 중앙 수비수들의 포지셔닝이 일정하지 않다. 수비 라인이 정렬될 때마다 엘 샤라위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 뒷공간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퍼거스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많지만 볼 배급보다 압박 시 타이밍 조절에 집중하는 편이다. 마니코네는 피지컬을 앞세워 볼 탈출을 시도하지만 전개 과정에서 간결함이 부족하다. 그래서 로마는 중원 압박을 이끌어내는 과정까진 좋지만 그 이후 전환 시 정밀도가 떨어진다. 특히 3명의 센터백 간 통신이 불안해 크로스 대응에서 커버가 늦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박스 근처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 이선 침투에 대한 대처가 늦어 실점 위험이 높아진다. 결국 이 불안정한 라인 조정이 오늘 경기에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라인 조정의 불안정함과 중원 창조력의 차이가 핵심이다. AC 밀란은 모드리치를 중심으로 경기 템포를 주도하며 플리식의 돌파로 로마의 측면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다. 히메네스는 전방에서 압박을 유도하고 이선 미드필더들의 전진 패턴으로 세컨드 찬스를 노린다. 반면 로마는 수비 라인 간 거리 유지가 불안정해 한 번의 스루 패스에 공간이 쉽게 열릴 가능성이 높다. 모드리치의 예리한 패스는 로마의 커버 타이밍 문제를 정확히 찌를 것이다. 로마가 라인을 내리면 중원 점유율을 포기해야 하고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 리스크가 커진다. 그래서 경기 내내 주도권은 AC밀란이 줄 확률이 높다. 또한 모드리치의 패스 방향 전환은 로마 수비의 불균형을 즉시 노출시킬 것이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로마의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 모두 밀란 쪽이 앞서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C밀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체력 유지력과 세트피스 집중력의 차이가 결과를 가를 전망이다. 브레스트는 초반 압박으로 흐름을 잡으려 하겠지만 중원 싸움에서 리옹의 템포 조절에 말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스트의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 저하가 노출될 것으로 보이며 리옹의 장신 자원들이 이를 적극 공략할 것이다. 리옹은 미카우타제를 중심으로 박스 점유율을 높이며 슐츠의 오버래핑과 테스만의 중원 배급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다. 브레스트의 수비 라인은 높게 유지하지만 간격이 쉽게 벌어져 리옹의 빠른 전개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리옹의 세트피스 득점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의 전술 구조를 비교했을 때 리옹은 템포 조절 공중볼 대응 심리적 안정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리옹이 점유율과 세트피스 집중력으로 후반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브레스트가 홈에서 선전하더라도 체력과 집중력의 균열이 결국 결과를 뒤집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스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개 템포와 압박 전환 속도가 핵심이다. 베티스는 로셀소의 패싱 능력과 리켈메의 침투 타이밍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할 것이다. 에르난데스가 수비를 끌어내고 이선이 빠르게 침투하는 패턴으로 공격 흐름을 이어간다. 반면 마요르카는 후방 빌드업이 지나치게 느려 중원에서 볼을 빼앗기면 바로 역습 위기에 직면한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베티스가 템포를 조절하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베티스의 점유가 더욱 견고해지고 마요르카는 공격 리듬이 끊길 것이다. 양팀의 전술 완성도와 템포 유지를 비교하면 베티스가 확실히 한 수 위다. 특히 홈에서의 안정적인 라인 운영과 세컨드볼 회수율이 승부의 밸런스를 완전히 베티스 쪽으로 기울게 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베티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